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한순간은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고 생각하며 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다음 순간은요. 펑! 문자 메시지 하나, 사진 한 장. 갑자기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비밀스러운 세상의 벽들이 저를 에워싸고 무너져 내렸어요. 마치 K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죠.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요. 제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알림 하나하나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는 제 현실에 막지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마치 제가 몰래카메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스트 같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삶이었고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제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어요.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며 점들을 연결하려 했지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순수한 공포의 해일뿐이었어요.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뱃속에서 타오르는 새하얀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시간을 되감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공기는 두껍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방 안의 모든 소리, 모든 그림자가 저를 비웃으며 제가 저지른 난장판에 대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재앙이었죠.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 사람에게서, 다음엔 그 여자에게서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들은 비난과 흐느낌으로 뒤섞여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어요. 목은 조여왔고 제 말은 막힌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죠. 그것은 배신과 비통의 혼란스러운 교향곡이었고 저는 내키지 않는 지휘자였어요. 저는 공지에 몰린 것 같았어요. 마치 런닝맨 이름표 떼기 게임의 참가자처럼 모두가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았죠.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괴물이었어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날 것에 비명을 지르는 감정의 덩어리였어요. 혼란, 후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포,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통제불능으로 치닫게 했을까요? 제가 알던 삶은 끝났고 저는 폐허 속에 홀로 서 있었어요. 전화 폭풍이 지나간 후의 침묵은 훨씬 더 귀청을 찢을 듯 했어요. 그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황폐함의 침묵이었죠. 저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노출된 기분이었어요.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내키지 않는 주연 배우였죠. 처음의 충격은 빠르게 새로운, 더 무서운 단계로 바뀌었어요. 바로 위협이었죠. 메시지들은 비통한 울음소리에서 차갑고 계산적인 경고로 바뀌었어요. 널 망쳐버릴 거야.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난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다 폭로할 거야. 각 단어는 제 심장을 겨냥한 디지털 단도였어요. 위협은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법적, 재정적인 위협이 되었죠. 그들은 소송에 대해, 제 가족, 직장, 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제 미래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 같았고 인질 몸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어요. 두려움은 마비를 일으켰죠. 저는 어깨 너머를 돌아보며 두려움을 느끼면서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핑소리가 날 때마다 불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한때 비밀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적이 되었어요. 관계가 얼마나 빨리 독성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혹한 교훈이었죠. 그들은 제 약점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수술처럼 정교하게 저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압박감은 엄청났어요. 무거운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에 관한 문제였죠. 감정적인 협박은 끊임없었어요. 한순간은 눈물, 다음 순간은 위협, 내려올 수 없는 롤러코스터였죠. 그들은 사과, 돈, 그리고 제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했어요.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고 모두가 패배할 것 같은 위험한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저는 궁지에 물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순수한 감정, 즉 분노나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었죠. 이 미친 열차가 완전히 달성하여 저를 함께 끌고 내려가기 전에 멈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이 혼란스러운 폭풍 한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작은 이성의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불로 불을 끌 수는 없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체스 경기였고 저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상대와 대결하고 있었죠. 저는 이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법적 조치에 대한 위협은 현실이었고 저는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죠. 공황 상태에 빠질 시간은 끝났어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였죠. 제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저장하라. 모든 문자 메시지, 모든 이메일, 모든 통화 기록, 심지어 불안감으로 속이 뒤틀리는 것들까지도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이것은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그의 말과 그녀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증거가 유일한 방패예요. 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 이렇게 체계적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위협, 요구, 그리고 사건의 타임라인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것이 저의 디지털 갑옷이었죠.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제 자존심은 이 일을 혼자 처리하고 제 수치심을 숨기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삼키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전화 중 가장 어려운 전화 중 하나였죠.
낯선 사람에게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해방감을 주었어요. 변호사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침착하고 실용적인 질문을 하고 제 권리와 선택사항을 설명해 주었어요. 갑자기 모호하고 무서웠던 법적 위협들이 이름과 절차를 갖게 되었죠. 여전히 무서웠지만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괴물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조언이 저의 나침반이었죠. 법적 싸움 외에도 저는 감정적인 싸움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마음은 엉망진창이었어요. 먹을 수도 잠들 수도 없었죠. 저는 제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저 말을 소리내어 말하고 부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압력 밸브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기댈 어깨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저의 실수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친구, 가족 또는 치료사로부터 심리적 지원을 구하는 것은 약점의 신호가 아니에요. 그것은 강점의 신호예요. 그것은 마치 인생의 싸움을 준비할 때 마음의 트레이너를 두는 것과 같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제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읽고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분노에 찬 답장을 보내는 대신 침착하고 최소한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웠죠. 그것은 폭풍에 덜 찾는 것이었어요. 폭풍은 여전히 제 주위에서 맹렬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저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했지만 이 새로운 합리성이 저의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해결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필요하다면 법적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저는 강력한 교훈을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저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어요. 혼돈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게 되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길이었죠. 그것은 이 난장판에서 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제가 정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냉철하게 그것들을 방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했죠. 이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에피소드였어요. 제가 본 어떤 K-드라마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저 스캔들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에서 저는 조연이 아니에요. 저는 악당도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도 아니에요. 저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줄거리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갈등에 맞서고 배우고 성장하고 다음 챕터를 위해 싸우죠. 이것은 제 이야기이고 저는 어떻게 계속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 드라마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을지라도 당신은 그 폭발보다 강해요. 증거를 보존하세요.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정신 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세요. 순수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반응하세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자신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대신하게 하지 마세요. 심호흡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다음 수를 통제할 수 있어요. 결국 이 경험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더 정직하고 견고한 토대 위에 제 삶을 재건하도록 강요했죠. 오래된 세트는 허물어졌고 이제 저는 새로운 세트를 지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상처는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그것일 뿐이에요. 상기시키는 것일 뿐, 중심형이 아니죠. 크레딧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쇼는 계속 되어야 하고 저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주인공은 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삶은요, 당신이 그 쇼의 스타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파이팅!